이번 사연은 타일공 남편을 노가다라고 무시하던 신혼부부가 이제 와서 심해부 일 시켜달라길래 자존심 긁어주고 딱 잘라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우가 전화로 남편 일하는 것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렇게 한심하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 남편에게 말해서 자기 남편 일 좀 시켜달랍니다. 예전에 신우가 했던 말 그대로 해줬어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를 그만두고 노가다가 웬 말이냐고요? 신우와 심해부는 남을 무시하면 만족감이 드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려서 그랬다고 이해하기에는 신우 부부도 30이 넘은 나이였네요. 신우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신우를 무시해주고 겸손 떠는 척하면서 잘난 척도 좀 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저는 남편과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둘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기업 아니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였죠.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니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낳고 살기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 경제력도 비슷해서 축복받으며 결혼했어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저와는 동갑입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신우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 후 임신과 동시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신우는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어요. 자기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을 자랑하듯 말하면서 말이죠. 자기 남편 회사 신입 여직원 연봉이 3,600이다. 회사 복지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근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보다 심해부가 다니는 회사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런 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죠. 또 웃긴 건 심해부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 중견기업인데 신혼부부만 대기업이라 우기는 거였어요. 암튼 남편은 저희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회사 선배들 보면 마흔쯤 돼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더라고 말하더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자기 적성에 안 맞고 해서 차라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서 말렸죠.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관두냐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보니 결혼 후에 좀 야윈 것 같고 언젠가부터 말수도 적어졌더라고요.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며칠간 남편과 얘기를 한 끝에 내가 한동안 오빠 먹여 살릴 수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배우라 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지 2년만 지켜봐 달라 하더라고요. 2년이 아니라 5년도 기다려줄 수 있다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죠. 사실 그때 마음속으로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하고 한 결혼인데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형 따라서 타일을 배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달도 있었고 150을 가져오는 달도 있었어요. 남편은 수척해진 얼굴로 퇴근해서 들어오면 밥을 2~3그릇씩 먹고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편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며 월급도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왜 굳이 관두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하길래 저는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시댁에 가면 돈을 주셨어요. 외식을 하면 식대를 꼭 시어머니께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몰래 계산을 하고 오면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식대보다 좀 더 큰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시댁에 갈 때 장 봐서 가면 장본 값이라며 돈을 넉넉히 주셨고요. 제가 안 받겠다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를 이길 수는 없어서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신우는 저희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타일을 배우러 나간다고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왜 노가다를 하냐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오빠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길 찾는 과정인데 아가씨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신우는 그게 현실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처럼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데 심각한 개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를 돌려깔 때 신우 표정을 보면 세상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시댁과 신우네 집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가끔 신우네와 외식을 하곤 했는데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은근히 자기 동생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그렇지만 심해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우가 저희 남편 노가다라고 무시하듯 말할 때 심해부도 같이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말리기는커녕 심해부도 은근히 저희 부부를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심해부가 시부모님에게 처남 걱정된다는 말을 뵐 때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네요. 우리 걱정 말고 너네나 잘 살라고요? 남편 경력이 쌓이니 벌이도 좀 늘더라고요. 남편 선배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에는 남편을 보내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완전히 독립을 했어요. 남편이 일을 하러 갔을 때 건설회사에서 남편을 좋게 본 분이 계셔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서 주말은 쉴 수 있게 되었고요. 건설회사 일을 하기 전에도 돈을 적게 벌지는 않았습니다. 독립해서 자리가 잡히고 난 후부터 적어도 500 이상은 가져왔어요. 많게는 1000만 원도 가져오고요. 근데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예전에 벌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되니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희 남편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니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롭다는 친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장 얼굴에 사직서를 던지는 상상을 매일 한다는 친구들이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부럽다고 했대요. 나도 너처럼 일찌감치 기술이나 배울 걸 그랬다고요? 남편은 그런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말해요. 몸이 힘든 건 있지만 본인도 잘 결정한 것 같다고요? 남편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저는 신우를 피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 상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때 말고는 안 보고 살았더니 신우가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 그냥저냥 잊혀지더라고요. 남편이 자리가 좀 잡힌 후부터는 신우를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참 귀여우신 게 언젠가 시매부한테 저희 대신 복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인정받아서 큰 건설회사 현장에 나가 마음 편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신우부부에게 말씀하셨대요. 어설프게 회사 다니느니 요즘은 기술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셨다는데 심해부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통쾌하셨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이 남들에게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이라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사위가 아들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 몇 달 전에 신우부부가 시댁에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현장에 가 있냐고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신우가 예전에 자기가 오빠한테 노가다라고 했던 건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더군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와 시매부가 저희 남편 돌려가듯이 말했던 것을 저희가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암튼 지난 일이고 이제는 오래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니 신우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우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주말에 연락이 왔는데 심해부가 타일 일을 배워보겠다고 말했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어쩌고 하더라고요. 오빠 일하는 거 잘하고 있냐고 묻더니 돈도 꽤 번다는데 수입이 얼마 되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급쟁이만큼 번다고 했어요. 신우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타일공들 꽤 많이 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기 나쁘지 않을 정도다 했습니다. 심해부를 데려다가 일 좀 시켜주라고 말해달라는데 오빠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했거든요. 신우는 오빠가 힘든 일이라고 매제 같은 성격은 일 배우기 힘들다고 했대요.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다니는 회사나 잘 다니라고 했다네요. 자기 남편도 일 배워서 나중에 오빠처럼 마음 편히 일하고 싶어 한다길래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고모부는 성격이 딱 회사원이라고요. 기술 배우는 것도 한동안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게 고모부 같은 성격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맨날 대기업이라 했던 게 생각나서 일부러 중견기업이라고 했네요. 신우가 말이 없길래 바쁘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저녁에 남편과 얘기를 해보니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었답니다. 남편 얘기 들어보니 남편도 신우에게 제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게 말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회사 그만두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냐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롭다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그럼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인상을 좀 쓰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사람 좋아서 남들 잘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이에요. 예전에 본인을 무시했던 신혼부부에 대해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심해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신혼에 신경 끊고 저는 타일쟁이 남편 건강이나 신경 쓰려고 해요. 그렇게 무시하던 노가다한테 무시당했으니 신혼부부가 자존심 엄청 상했겠네요. 남편이 신혼의 부부의 도움 요청을 딱 잘라버린 것은 잘한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인성으로 봐서는 나중에 잘 되면 뒤통수 치고 안 되면 남편 원망할 사람들 같습니다.